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포토샵 시간은요, 마키툴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상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번 재밌게 강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마키툴,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선택할 때 쓰는 이제 선택 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선 툴바에 보시면요, 얘가 이동 툴, 무브 툴이었죠. 근데 얘가 이제 바로 마키 툴이라는 애인데, 얘가 이제 선택 툴이에요. 여러분들 얘를 이제 꾹 누르고 계시면요, 기타 다른 형태의 선택 툴도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사각 타입하고 그다음에 원형 타입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픽셀 선택인데 이 1픽셀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조금 있다가 그렇게 많이 유익한 애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사용법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마키툴의 이제 단축키는요. 여러분들 M이 단축키입니다. V가 이동 툴이었다면 M이 단축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포토샵들이 이 툴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이제 형태들,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이제 여러분들 쓸 때는 Shift M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Shift를 같이 눌러주고 거기에 속하는 툴바의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그 타입을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굳이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지 않아도 쉽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키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클릭을 띄시면 얘가 이제 엔트라인이라 그래서 개미가 막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의 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택 영역선은 뭔가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쓰는 선택 툴이죠. 자, 이 선택 툴은 영역선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른 곳을 선택하게 되면 얘가 취소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명령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옵션 바 부분을 볼게요. 옵션 바 부분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단일 선택 모드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얘를 이제 추가 선택 모드, 좀 쉽게 얘기하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 이 에디트 투 셀렉션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선택 툴을 영역을 또 다른 곳을 지정하시게 됐을 때 얘가 추가 선택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영역이 겹치는 곳은 이렇게 합쳐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합집합 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 얘는 빼주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선택을 이제 내가 선택 영역만큼을 이렇게 해제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 같은 경우는 잘 쓰는 건 아닌데요.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영역만을 남겨두고 다른 부분을 전부 다 해제시키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제가 말을 쓴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을 쓰실 때 보통 이제 합집합하고 차집합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얘를 클릭해 가면서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작업할 때 손이 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선택 모드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합집합하고 차집합을 쓰실 때 이 단축키를 좀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뭘 누르시면 되냐면 Alt를 누르면요. 얘가 차집합이 돼요. 지금 커서의 형태를 보면은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이 십자선을 잘 보세요. 제가 Alt 키를 누르면요. 누르고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표시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집합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hift가 바로 합집합이에요. 플러스 기호가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이 누른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Shift를 한 번만 이제 누르고 띄면 안 돼요. 누르고 계셔야 돼요. 계속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lt와 Shift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이 선택을 자유롭게 좀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한 것을 선택 부위를 조금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커서를 이 밖에다 두지 마시고 이 영역 안쪽에다가 두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이 선택 영역 부분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영역을 이제 바깥쪽에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들어가면 이거 취소가 돼버려요. 선택 해제가 돼버리죠. 밖에다 클릭하면 영역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면 얘가 이렇게 영역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좀 더 세밀하게 움직이시려면 방향키 있죠. 키보드에 보면은 방향키 얘네들이요. 키보드가 귀엽죠? 자,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밀하게 1픽셀씩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세밀한 이동이 필요하면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동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선택 영역 위치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 취소를 하실 때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선택 해제가 됩니다. 아니면은 또 여백 부분은 그냥 클릭을 한 번만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형태도 한번 볼게요. 이제 원형 타입인데요. 제가 이제 단축키를 썼는데 여러분들 꾹 누르시면 얘 있죠. 얘를 쓰는 겁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원의 형태로 선택 영역이 나타나요. 타원의 형태로 이렇게. 얘를 좀 더 원형으로 똑바로 쓰시고 싶다면 클릭을 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얘가 땡그랗게 돼요. 동그랗게. 완전 동그랗게 잡아주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Alt 키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 클릭을 누르고 있는 첫 번째 이 위치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도 가능합니다.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고 쓰면요. 클릭한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픽셀 선택 모드를 볼게요. 가로 방향으로 픽셀 선택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한 번만 이 위치에서 클릭을 하면 이거 왜 안 뜨지? 어라? 얘가 왜 안 뜰까요? 제가 버전을 지금 CC 버전을 쓰고 있는데 뭐가 또 바뀌었나? 디딩? 왜 Shift를 눌러야 되지 얘가? 원래는 그냥 되거든요. 원래는 그냥 되는데 얘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자, 아무튼 자 제가 이렇게 또 잘 해놨는데 보시면요. 지금 이제 선으로 보이는데 얘를 확대해 보시면요. 아, 이 두 개가 들어갔구나. 아, 그래픽 상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나 봐요. 예. 제가 확대를 할게요. 지금 보이죠? 그래픽 상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얘가 안 보였었는데 다시 그래픽 카드가 이게 아이맥인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데 이 AS가 이 업그레이드비가 장난이 아니라서 좀 사실 귀찮기도 하고요. 자, 원래는 여기 여러분들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화면상에서 좀 살짝 안 보이기는 하는데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픽셀로 여기가 이제 1픽셀 구간이거든요. 이 픽셀 단위로 그 위치에서 이렇게 가로 무한대로 이렇게 캔버스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로선으로 쭉 1픽셀을 선택을 해주는 선택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 방향이 되는 겁니다. 좀 확대를 해놓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은 확대를 굳이 안 하셔도 나타날 거예요. 좀 그래픽 카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죠. 세로 무한 방향으로 무한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사실 무한은 아니고 이 캔버스를 전체를 다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픽셀 단위의 이런 이제 선택 모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검정색을 뭐 채우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색상을 이렇게 채워 넣을 수도 있어요. 띠처럼 1픽셀로. 이럴 때 이제 쓰는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색 채워 넣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마켓 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옵션 바에서 마켓 툴을 쓰실 때 이 패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패더도 좀 잘 쓰는 건데 얘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혹시 0픽셀이 아니면 0픽셀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또 설명을 듣고 나서 얘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수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버트, 이 색상 반전이라는 애를 볼 텐데 어, 얘는요 지금 이 백그라운드 색상이 지금 흰색이잖아요. 얘를 컨트롤 I를 하면 색상이 반전이 됩니다. 컨트롤 I. 이거 컨트롤 I를 하면 어? 잠시만. 그래픽 카드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띠딩. 색상을 영역 안에다가 넣고 해볼게요.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제가 요 색상으로 채워 넣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I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되네요. 아, 얘가 아까 이제 선택이 이 픽셀 선택이 돼 있어가지고 안 먹혔었는데 이 화면이 좀 그래픽 카드가 안 좋아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요 이 선택된 구간에만 적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아까 가로 무한선 아니 가로 픽셀 선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아까 바뀌었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컨트롤 I는 선택 반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선택 반전이 아니고 색상 반전. 서로 이제 대칭이 되는 색상으로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아주 기본적인 단축키. 이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좀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색상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정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아까 좀 보라색으로 되어 있던 게 대비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색상 반전시킬 때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선택을 만약에 요만큼을 해놓잖아요. 요만큼만 또 색상 반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컨트롤 I를 누르면 선택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미지를 꺼내놓고 색상 반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미지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이제 컨트롤 I로 선택 반전을 하면요. 이게 필름 있죠. 필름처럼 이제 보이는 현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필름을 인화를 하면 이렇게 색이 나오고요. 필름의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선택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이제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게요. 전체 선택 캔버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캔버스를 전부 다 선택을 해주죠. 그 다음에 컨트롤 D는 선택 해제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여백을 클릭해서 해도 되는데 이 컨트롤 A를 하면 이 바깥쪽을 클릭해서 선택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D를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방법을 쓰세요. 그 다음에 선택 반전. 여기서 이제 선택 반전이 나오는데 우리가 선택 반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난 여기를 선택할 게 아니라 그 바깥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컨트롤 I가 색상 반전이었다면 시프트만 추가해 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얘가 선택 반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캔버스 테두리 쪽으로는 영역선이 없었는데 지금 나타나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I 하면 이 안쪽으로 선택이 바뀌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제가 한번 색상을 채워 넣어 볼게요. 지금 요 안에만 지금 색을 채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색을 채워 넣어 볼게요. 지금 흰색을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되돌려서 컨트롤 시프트 I 해놓고 색을 채워 놓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선택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이게 굉장히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색상 넣기, 색상 사용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선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에 대한 개념부터 좀 볼게요. 툴바에 보시면 이 하단에 얘가 이제 전경색과 배경색 이 두 가지 컬러 칩으로 이렇게 크게 보일 거예요. 얘가 기본 모드는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으로 돼 있어요. 전경색이 검정색,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기본 설정 컬러입니다. 만약에 설정 컬러가 바뀌어 있으면 얘를 누르시면 돼요. 조그맣게 돼 있는 애 있죠. 얘를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컬러로 바뀌어요. 그리고 전경색과 배경색을 서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 화살표 보이죠? 얘를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디폴트 컬러로 이제 바꿔주는 거고, 얘는 색상을 배경색과 전경색에 대해서 색상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죠, 색상을. 배경색이 검정색이 되고 흰색이 그다음에 검정색이 되는 거, 저기 흰색이 검정색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면 얘는 이제 눌러서 쓰시기도 하면 쓰셔도 되고요. 단축키가 또 있어요. X를 누르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단축키가 있는데 얘는 D예요.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얘는 단축키가 D, 얘는 X. 근데 단축키 또 여러분들 입문자 분들은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여기 클릭해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단축키들을 좀 공부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좀 능숙능란하게 포토샵을 다루실 수 있는 방향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전경색과 이제 배경색은요, 여러분들이 또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컬러 모드를 좀 볼게요. 컬러 패널. 여기 상단에 보이면은 오른편 상단에 컬러 패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와치 패널, 컬러 패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색상들을 또 바꿔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컬러 패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처음에 포토샵을 설치했다면 이 컬러 패널은 무조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윈도우에 오셔서 여기 컬러 단축키가 F6입니다. 얘를 이제 클릭하셔서 이렇게 다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F6을 누르시면 껐다 켰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또 다시 해주시면 되겠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편한 위치에다가 넣어놓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와치,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없다면 윈도우 패널에서 윈도우 메뉴에서 스와치에 이제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얘는 뭐 단축키가 없고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단축키가 표시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단축키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컬러 패널부터 볼게요. 컬러 패널은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전경색과 이제 배경색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검정색을 내가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얘가 또 피크 컬러가 이렇게 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직접 보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피커 창이 돌출되어 나와요. 좀 상세적으로 이렇게 수치 입력으로 또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뜹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왼쪽 클릭을 누르는 위치로 색상이 바뀌는 게 보이죠. 얘는 뉴는 여러분들이 새로 지정한 컬러고요. 커런트는 색을 지정하기 전에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HSB, 뭐 LAB도 있고요. 또 RGB, CMYK. 여러분들 RGB하고 CMYK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첫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RGB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그랬죠. 보통 포토샵 작업하실 때 RGB로 사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얘는 이제 웹 모니터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CMYK는 이제 인쇄용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출력할 때 사용하는 컬러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RGB를 이제 보통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왜 이렇게 넘버로 되어 있냐면요, 굉장히 이제 많은 컬러들이 있잖아요. 그런 컬러들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상대방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적색이면 이게 조금만 달라도 달라요. 디자이너들은 이 적색도 같은 적색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도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디자이너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컬러를 공유해서 쓸 때 이 넘버들을 불러주시면은 상대방이 이 RGB 값을 불러주면 R 값이 뭐 레드가 227이고 그린이 20이고 블루가 20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상대방도 이 수치를 지정해서 똑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서로 업자하고 이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수치 넘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이제 흰색일 때는 255, 255, 255가 RGB가 전부 흰색일 때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블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블랙 설정을 여기 수치 입력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OK를 들어가시면 얘가 이제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경색을 바꿔주고 싶다. 그럼 이 배경색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옆에 이제 이렇게 세로 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얘는 색톤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컬러 톤을 이제 바꾸면 이 툴바에 있는 애가 같이 바뀌어요. 얘하고 똑같은 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바꾸셔도 되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스와치 패널을 또 사용법을 아셔야 되는데, 스와치 패널은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색상 체계들이 좀 이제 템플릿처럼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본 컬러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패널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로 이렇게 여러 줄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얘를 왼쪽 클릭을 한번 눌러주시면 수많은 목록들이 쫙 나열됩니다. 굉장히 많죠. 우선 요 경계선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컬러 체계에 따른 구성을 해놓은 부분들이에요. 별도로.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하고 보면 이제 메시지가 뜨는데 OK를 하시면 그 컬러 체계로 이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걸로 할거예요. DIC 컬러 가이드. 그리고 OK. 그럼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OK 하면 이제 바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원래 이제 기본 컬러는 여러분들 리셋 스와치 얘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 기본 컬러 체계로 여러분들이 바꿔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메시지가 자꾸 왜 뜨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추가해 주고 싶어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컬러에다가 추가해서 쓰고 싶을 때 클릭하고, 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펜들을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기존 게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다시 나는 원래 기본 컬러 한번 보고 싶어. 그럼 리셋 스위치를 클릭하시고 OK만 하시면 이전에 이제 색상은 싹 사라지고요. 다시 원래대로 그 색상 체계에 있는 컬러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색상이 바뀌어요. 백그라운드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죠? 이게 좀 이제 설정이 조금 이제 상위 버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정경색이 바뀌죠. 왜 그러냐면 컬러에서 제가 얘를 이제 클릭을 했었거든요. 얘를 클릭해 놓으면 정경색이 바뀌고 얘를 클릭해 놓으면 배경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클릭해 놓고, 원래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아마 이 정경색이 바뀔 거예요. 근데 얘를 제가 클릭하고 얘를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배경색이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뭐 상관은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해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뭐 보통 이제 쓰더라도, 저는 얘를 좀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얘는 이제 거의 건들 일이 없고요. 이 스와치에서 이렇게 보통은 정경색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누르시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배경색이 바뀝니다. 지금 배경색이 바뀌는 거 보이죠? 이쪽 부분을 잘 보세요. 제가 그냥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해주잖아요. 스포이드로. 그러면은 정경색이 바뀌어요. 그죠? 바뀌시는 거 보이죠?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포이드를 클릭하면 배경색이 바뀝니다. 그럼 굳이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단축키로 여러분들이 배경색을, 정경색을 이렇게 언제든지 손쉽게 단축키로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컬러를 정경색과 배경색을 바꿨어요. 그러면 색을 한번 채워 넣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방법부터 익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색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영역이 필요하겠죠. 선택 영역이
어디다 채워 넣을 건지. 그래서 선택 영역을 먼저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나는 이 정경색을 넣을 거야. 그러면 Alt와 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색이 이렇게 딱 채워져 들어가요. 여러분들 Alt 키는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Alt 키가 있고요. 저는 좀 위치가 좀 달라요. 한 요쯤에 있죠, 여러분들. 기본 키보드 Alt 키하고 그다음에 여기 백스페이스 델 키 있죠? 얘를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정경색이 채워져 들어갑니다. 이 영역을 지정해 놓고 Alt 델리트. 근데 여기다가 다시 나는 정경색이 아니야. 배경색을 넣을 거야. 그러면 컨트롤 델리트 키를 누르면 배경색을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 칼라 피크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배경색으로 이렇게 색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단축키를 쓰실 때 컨트롤 델리트 키는 배경색, 알트 델리트 키는 정경색을 채워 넣는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단축키 조금 잘 알아두고 쓰면요, 포토샵 작업 좀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초기화 시킬게요. D를 눌러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킨 겁니다. 뭐 X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단축키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칼라 패널하고 뭐 스와치 패널은 이제 봤고요. 레이어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근데 뉴 레이어를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레이어 목록이 생겨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지를 만약에 얘를 가져오잖아요. 이동키로 가져오셔야 돼요. 이동키로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요, 얘가 이미지에 관련된 레이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새로 만든 1, 2, 3번 레이어는 제가 새로 만든 거예요. 이 목록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 2, 3번에다가 만약에 1번에다가 나는 어떤 색을 채워놓고 싶어요. 그러면 1번 레이어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시고 선택 영역 마켓 툴로 원형으로 이번엔 채워넣기를 해볼게요. 원형으로 동그랗게. 난 1번에다가 무슨 색을 쓸까요? 정경색 한 얘를 한번 써볼게요. 정경색 이렇게 채워놨어요. 레이어 1번에다가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2번으로 해놓고, 자, 선택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얘를 2번으로 갈까요? 2번. 얘는 뭘로 할까요? 좀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스텔 톤에. 자, 이 색으로 채워놓고 3번 레이어에다가 또 지정해서 선택 영역 위치 이동시켜서 얘는 좀 그린 톤으로 채워넣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채워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이어 3번에는요, 얘가 이제 들어가 있는 애요. 그래서 이동키 있죠, 무브. 얘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미지를 꼭 이동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레이어 2번 선택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레이어 2번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레이어 1번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전 시간에 오토 셀렉션이라고 요거 옵션 알려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또 쉽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편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얘는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쓸 때는 아마 편하실지 몰라도 나중에 좀 복잡한 작업할 때 얘가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여기 또 옵션에 따라서 또 사용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저는 이 오토 모드를 처음에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레이어를 클릭해서 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방법으로 좀 익숙하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 오토 셀렉트 옵션을 좀 사용하기를,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연습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레이어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레이어 위로 올리면 이 이미지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레이어를 지우면요,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끌어다가 휴지통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얘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까지도 오브젝트 이미지도 이렇게 지워지겠죠. 지금 백그라운드는요, 지금 색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얘가 이제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이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얘는 따로 분리가 안 돼요. 레이어가 지금 보면 레이어 2번 이렇게 3번 이런 애들만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지, 이런 애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레이어 그냥 한 장에 하나로 이렇게 다 병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 분리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분리해서 작업을 해주셨어야 돼요. 이렇게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색을 채워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취했어야 합니다. 물론 얘를 뭐 방법은 있죠. 근데 좀 이제 수정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대신. 그래서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에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 2번에서 놓고 지금 레이어 2번이 얘인데 추가적으로 또 뭐 하나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좀 사각형으로 채워넣기를 할게요.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좀 이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제가 색상을 흰색으로 그냥 바꿔버릴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싹 정리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2번 레이어에 작성된 애예요. 근데 이 선택 영역 마키 툴을 이용해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고 지금 현재 2번 레이어죠. 여기다가 이 마젠타 색상을 좀 넣어볼까요? 마젠타 색상을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레이어 2번에 얘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동키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근데 이 위치를 바꿔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또 선택 툴로 얘를 이렇게 널찍하게 그냥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동키로 바꿔주신 다음에 컷의 모양을 보면 가위 모양이 뜰 거예요. 이 영역 안에다가 되면 그죠? 밖에다 두면 이동키인데 그죠? 선택 영역 안쪽에다 두면 얘가 선택 영역이 여기에 딱 맞춰서 들어가요. 이렇게 예.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또 여기다 이렇게 겹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색이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겹쳐놓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요. 선택이 이렇게 풀리고 나서 얘를 또 선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동키로 그럼 얘가 이렇게 잘려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겹치지 않게 좀 잘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지워버리고 싶어. 그러면 델리트 키로 지워버리시면 돼요. 선택해서. 그리고 얘 부분을 좀 어떤 부분을 좀 오려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선택 툴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델리트 키로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워주고 싶어. 그러면 레이어를 이렇게 또 바꿔야 되겠죠. 레이어를 안 바꾸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델리트를 누르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작업 레이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작업 레이어로 지정을 해놓고 델리트를 눌러야 선택 위치에서 이 작업 레이어에 대한 색이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죠. 자, 우선 뭐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타입을 좀 볼 건데요. EPS 벡터형 이미지하고 그다음 PNG 이미지 이 두 가지를 이제 볼 거예요. 먼저 이제 PNG 이미지부터 볼게요. PNG 이미지를 볼 건데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레이어는 좀 다 지워버리고 백그라운드 색상을 무슨 색으로 할까? 좀 요 색으로 할게요. 요 컬러로 백그라운드에다가 색상을 이렇게 좀 바꿀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블로그에 제가 학습용 자료 올려놨는데 그 학습용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세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JPG 이미지가 있고 PNG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JPG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과 PNG를 불러오시면요. 달라요.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얘를 보면요. 색상이 배경색이 흰색으로 잡혀 있죠. PNG는 흰색이 아니에요. 체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포토샵은요. 이렇게 체크 형식은 투명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JPG하고 같이 이 작업 캔버스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동 툴을 이용해서 제가 불러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다르죠? JPG는요, 이 투명하게 할 수가 없어요. JPG 형식의 이미지는. 근데 PNG는 이렇게 배경색 부분을 투명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꼭 배경이 아니더라도 또 투명한 부분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PNG는. PNG와 JPG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NG 파일로 이렇게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죠. EPS 파일. 자, 이 EPS 파일은 제가 이제 CAD에서 이제 EPS 파일을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EPS 파일은 벡터용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벡터용이 뭐냐면 오토캐드나 일러스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벡터용 프로그램이에요. 뭐 포토샵이나 뭐 이런 이미지 편집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포토샵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벡터는 아니고 비트맵 이미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픽셀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면 이제 깨지죠, 보통은. 그죠? 확대를 하면 픽셀이 이렇게 깨지죠. 근데 벡터는 이미지가 절대 깨지지가 않습니다. 확대를 해도. 그런데 이제 포토샵으로 EPS 파일을 불러들이게 되면은 얘가 이제 픽셀로 바뀌게 돼요. EPS 파일이. 근데 일러스트에서 불러들이게 되면 얘가 이제 픽셀이 아니라 라인으로 다 인식을 해서 일러스트에서는 불러오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제 벡터 이미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이 이미지화가 되기 때문에 불러드릴 때는 얘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얘를 한번 불러와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EPS 파일을 제가 열기를 할게요. 그럼 얘가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요. 창을. 우리 뭐 처음에 뭐 새로 새 파일 열 때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현재 사이즈예요. 33.2메가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리솔루션 얘는 이제 DPI죠. 해상도. 해상도는 300 이상이면은 높은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72로 줄이잖아요.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얘는 높이 주면 줄수록 그만큼 해상도가 커져요. 자, 우리 PNG를 불러드릴 때 또는 JPG를 불러드릴 때 이런 창이 안 떴잖아요. 그죠? 해상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뭐 해상도 조정이 물론 해줄 수는 있어요. 얘네들은 해상도 조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얘가 72 DPI로 돼 있는데 얘를 뭐 300 DPI로 늘렸어요. 이 JPG를. 그러면 얘는 깨져요. 깨집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근데 EPS는 처음부터 얘가 물어봐요. 해상도를 얼마로 해서 불러드릴 거지.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드는 여러분들 RGB 컬러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OK. 그럼 이렇게 EPS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얘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동키로 이렇게 잘 끌어서 불러오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닫아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불러와줘요. 300 DPI로 했을 때 이제 불러온 거죠. 제가 그러면은 72 DPI로 잡아놓고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얘를 한 72 DPI로 웹용으로 해서 불러와 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다시 끌어볼게요.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얘가 보면 픽셀이 굉장히 깨져 있어요. 이런 차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불러들인 애들은요, 한번 이미지화가 되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또 줄였다가 키우면 당연히 얘 깨집니다. 당연히 깨져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해놓지 않는 이상.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불러드릴 때 무조건 300으로 자꾸 불러드리세요. 이게 도면 파일이나 EPS 파일을 불러드릴 때 포토샵에선 그래야지 이제 해상도가 좋은 상태에서 쓸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여러분들 해상도를 더 좋게 하고 싶다. 얘를 확대하면 얘도 이제 어느 정도 깨지긴 해요. 그죠? 더 높여서 쓰셔도 되는데 그냥 300 DPI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상도만 더 높이게 되면 용량만 커지고요. 또 포토샵이 물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지만 또 느려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자, 이 벡터형 이미지와 그 다음에 뭐 투명형 이미지, EPS, PNG 이 두 가지 이미지 타입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부터 할게요. 싹 지워버리고. 자, 백그라운드는 이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검정색으로 디폴트로 좀 바꿔가지고 검정색으로 채워넣기를 해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미지가 여러분들 디자이너들은요
검정색을 완전 검정색을 쓰지 않습니다. 살짝 얘가 좀 밝은 검정색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완전 검정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검정색도 조금 밝은 검정색으로 저는 좀 사용을 해줄 겁니다. 얘는 너무 밝나? 모니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요 정도로 갈게요. 완전 검정색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좀 방향을 돌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로테이션, 얘가 180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면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오픈 EPS. 자, 얘는 이제 높여서 쓰는 게 좋다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작업 공간으로 불러드릴게요. 그럼 얘를 이제 불러드리면 기존에 이제 검정색이죠. 자, 여기 레이어 새로 생겼죠. 여러분들 레이어 이름은 좀 바꾸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크기가 좀 크죠. 크기를 느리고 줄이는 거는 이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제 조정을 적당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근데 색상이 보면 얘는 흰색이고 얘는 검정색이요. 자, 선택 반전을 쓰는 거예요. 선택 반전을 쓰는데 여러분들 또 조심할 게, 얘가 또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께 레이어로 지정을 해놓고 색상 컨트롤 I로 색상 반전을 하면 얘가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이. 얘를 조정할 거니까 도면 레이어로 지정을 해놓으시고 컨트롤 I를 하셔야 색상 반전이 일어나겠죠. 흰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역에다가 이제 색을 채워넣는 거는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새로 만들지 않고 하시잖아요. 이 도면에다가 그냥 다 넣어놓고 하시면은 수정이 나중에 안 돼요. 나중에 수정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은 수정이 안 됩니다. 아이고.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도면에다가 그냥 색을 채워놓는다고 볼게요. 좀 색을 뭘로 할까요? 한 이 정도 컬러로 한번 색을 채워놓을게요. 이렇게 색을 넣잖아요, 한번. 그럼 얘 뭐 이동을 할 수도 없고 막 도면하고 하나가 덩어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영역 선택은 이렇게 해놓으셨더라도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이 레이어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 레이어로 색이 채워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 뭐 잘 맞추시고요. 좀 러프하게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처음에 얘를 한 대충 요쯤에서 이렇게 사각 선택을 이렇게 벽체가 포함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Alt키 눌러서 선택 해제, 이렇게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죠. 확대해서 너무 이제 작게 보고 하시면은 정확한 영역 지정하기가 좀 힘드니까 좀 어느 정도는 확대해서,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데가 좀 넘어갔다 그러면 또 이런 데도 이렇게 뭐 살짝 선택 취소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색을 채워 넣을게요. 자, 이렇게 색을 채워 넣으면요, 선택이 이렇게 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위치는 언제든지 이동 툴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도면 손상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또 얘가 위에 가려지죠. 그죠? 레이어 순서를 도면을 위로 두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애는 뭐 그냥 자료, 학습 자료 그냥 불러오시면 돼요. PNG를 불러야 되겠죠. PNG 불러오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아 선생님 얘 작아요. 키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해상도가 어느 정도는 깨지긴 하겠죠. 어느 정도 깨지긴 할 텐데 그래도 볼만하니까 제가 학습 자료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이 레이어를 컨트롤 I로 선택 반전하면 흰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제를 좀 잘 완성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학습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또 재밌었으면, 뭐 재밌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볼만했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